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연입니다. 오늘부터 Smet 모듈 A의 공부를 저랑 함께 시작을 해 보실 텐데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격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엔 우리는 사람을 대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음과 정성이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met 자격증은 실무형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서비스 경영 마인드를 겸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요. 제가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저 역시 여기에 정성을 쏟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 1과 2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파트 2의 이미지 메이킹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눈에 보이는 외모와 보이스, 이미지 메이킹을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 파트 1은 나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자, 한번 보실게요. 제가 취미가 자격증 취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가 제 인생의 모토인데요. 특히나 자격증은 더더욱 배신을 안 하더라고요. 특히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응시했던 자격증이 제 인생에 되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 것도 있었거든요. 자격증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출 문제고요. 두 번째가 전체 그 시험의 각 파트별로의 지도예요. 그래서 저희 책 안에 보면 마인드맵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각 파트별로 어떤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지 기출, 별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파트 1의 그 마인드맵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 그려보시는 게, 파트 1에는 매너와 에티켓을 좀 개념을 좀 배워볼 거고, 비즈니스 응대에는 인사 예절이랑 비즈니스 예절이 있는데, 비즈니스 예절에는 악수, 소개, 명함, 안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글로벌 매너도 배우고 전화 응대도 배우겠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트 1, 2, 3, 4, 5까지 각각 각 파트에서 어떤 부분을 다룰 건지에 대한 마인드맵으로 머릿속에 지도로 그려놓는 것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꿀팁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저와 첫 번째 시간이고, Smet의 첫 번째 시간이고, 파트 1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이 시험에 준비해서 제일 첫 번째 강의에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티켓과 매너 그리고 예의 범절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에티켓, 매너 그리고 예의 범절을 굉장히 혼재해서 사용합니다. 사실 단어의 의미보다는 사실 여러분이 매너를 지키는 사람인지, 에티켓은 알고 있는 사람인지,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예의 범절은 지키는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시험 준비를 위해서 각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왜 같은 단어로 쓰지 않는 것인지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티켓이라는 것은요,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는데, 고대 프랑스어인 동사 붙이다에서 유래했는데, 베르사유 궁전에서 화단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팻말을 붙여놓은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궁중의 법도로서 일정 특정 계층들만 지켜야 되는 그런 룰이었다고 하면, 점점 모든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에티켓이라고 하기 점점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사교상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 예의, 예절, 품위로 순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에티켓이 없어, 에티켓을 몰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매너라는 것은 뭘까요? 매너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자, 행동 습관, 손으로 하는 행동 습관을, 그러니까 어떠한 나의 방법이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에 에티켓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에티켓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매너를 지킬 수 있을까요? 매너가 좋을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어렵겠죠. 에티켓은,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탔어요. 버스를 탔어요. 거기 노약자 좌석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죠. 그죠? 에티켓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오거나 아이를 데리고 어떤 분이 타셨을 때 내 자리를 그 사람에게 양보해 주는 것. 그것은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는 행동입니다. 결국에는 에티켓을 모르는 사람이 매너를 나의 몸으로 표현하는 매너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매너가 에티켓이 조금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티켓이 몸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매너고 서양의 에티켓과 매너라는 개념이 있다면 동양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예의와 예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크게 포괄하는 의미로 사람과 사람 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떠한 행동 양식, 규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나의 행동 방식, 이런 부분들을 예의와 예절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매너와 에티켓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너는 마누아리우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손, 행동이라는 마누스와 아리우스, 방식이라는 것을 합성어로 마니아루스가 에서 매너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다는 거 저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 없이 그래 오케이다. 매너란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나 습관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말씀드렸죠. 매너라는 것은 내가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매너는 좋다 나쁘다를 표현한다. 에티켓은 있다 없다. 에티켓은 지키다 안 지키다라고 표현하지만 매너는 좋다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매너는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불문율이다라는 것은 매너가 아니라 바로 에티켓에 관한 설명입니다. 에티켓은 사람과 사람 간에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 간은 관계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너가 아니라 에티켓의 설명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고요. 5번은 에티켓은 나무 말뚝에 붙인 표지,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편지 형식이라는 뜻으로 점차 궁중의 각종 예법을 가르치는 말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표지판에 붙이는 거에서 나중에는 궁중의 예법으로 변했다가 더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사회적인 불문율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에티켓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에티켓과 매너 그리고 예의 범절 각각 문제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 스스로 개념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매너와 에티켓, 예의, 범절을 혼재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굳이 구분 지어서 알아둘 필요까지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각각의 단어가 다른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그 포인트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그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매너, 에티켓이 몸으로 표현되는 그 매너를 서비스의 필드로 좀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매너가 있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 몸으로 드러나고 그 사람과 조금 더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너가 좋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서비스 매너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서비스 경영 자격증인 에스멧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서비스 매너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랍니다. 경영 활동에 있어서 고객과 만나는 접점에서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고객을 응대하며 고객을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면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고 고객의 요구를 빨리 파악하고 응대하는 기본 능력을 바로 서비스 매너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되는 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매너라고 한다면 그것을 서비스 필드로 조금 확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고객이 요구했을 때 내가 잘 응대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 서비스 매너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서비스 매너를 길러야 하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에스멧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그 부분부터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예전에는 기업의
그 직원이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의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그 조직원 하나가 회사를 대표하고 그 조직원 하나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그 회사의 물건을 선택하지 않는데 너무나 많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매너를 겸비한 사람이 직원으로 있는 것과 저는 서비스 매너가 없는 사람이 직원으로 있는 것과 기업에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친다고 이제 기업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 서비스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직원을 나의 직원으로 뽑겠다. 이제 취직할 때 SME 자격증이 있는 학생을 조금 우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격증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격증은 맞습니다. 시험 쳐서 일정 이상 되면 그 자격증 취득하는 거 맞는데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 자격증은 공신력을 잃는 거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 자격증 있어봤자 있는 애랑 없는 애랑 차이가 없으면 나중에 그 기업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 자격증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격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취업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1강부터 15강까지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문제도 맞추지만 내가 나의 인생에서 어떤 부분, 어떤 포인트를 좀 잡고 내가 서비스 경영 마인드를 갖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계속 노력하고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첫 강부터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환경에서 왜 서비스가 필요한가? 고객 만족 실천을 위한 기본 경영 방법 중에 하나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고객이 단순히 필요한 물건 여기 드릴게요. 물건을 물건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일즈 효과를 기대한다. 이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서비스 매너가 있는 직원이 서비스를 하거나 응대를 하면 바로 이게 세일즈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 고객 확보를 통한 경영 활동의 우위 점유,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결국에 서비스 매너를 겸비한 사람이 그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것은 여러모로 그 회사에 도움이 되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내가 서비스 매너를 좀 갖춘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기업 역시 서비스 매너를 좀 갖춘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서비스 마인드의 구성 요소를 좀 보면 이 구성 요소가 결국에는 SMET 모듈 A에서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능력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파트별의 구성 요소예요. 첫 번째가 매너죠. 두 번째가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세 번째가 고객 심리의 이해. 여기 말씀드렸죠.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고객 심리에 의해서 저희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고객을 응대한다. 파트 4가 고객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렇게 매너, 이미지 메이킹, 심리 이해, 커뮤니케이션 이 구성 요소들이 잘 어울려서 이거를 여러분이 나의 능력으로 숙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서비스 매너를 갖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SMET의 각 꼭지별로, 각 파트별로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파트별로 몇 문제씩, 10문제씩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냥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네티켓이신데요. 네티켓 개념인데, 자, 업무 생활이나 지금 여러분한테 SNS나 노트북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매너를 지키지 않고 막 사용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예전에는 그 악성 댓글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건 역시 너무나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거든요. 여러분 역시 그 네티켓은 네트워크랑 에티켓의 합성어예요. 네트워크 상황에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네티켓, 게시판에서 채팅할 때 이메일 네티켓 각각 파트별로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지금 학생이면 학생인 대로, 그리고 직장인이면 직장인인 대로 내가
나한테 부족한 네티켓은 어떤 것인지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결국에는 매너나 에티켓이나 네티켓이나 기본은 한 가지입니다. 나 아닌 타인에 대한 배려. 나 말고 타인이 편하게끔 타인을 조금만 생각해 주면 사실 이런 거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메일을 쓰는 경우도 있고 메일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메일을 쓸 때 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메일을 받을 때 쓴 사람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상대를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즈니스 매너에서 가장 중요한 게 2포인트거든요. 첫 번째가 매너와 이미지 그리고 예의 범절에 대한 개념 정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비즈니스 응대에서 기본 중에 기본 인사 파트입니다. 인사 파트 각각 자세나 눈빛이나 이런 표정들 그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 여러분이 그 조직 사회에서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들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매너가 좋다라는 거 결국에는 내가 내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인 게 바로 인사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의 시작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이 마땅히 섬기면서 할 일을 뜻하는 것으로 인사는 뭐래요?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의 출발점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뒤는 더 이상 말할 게 없겠죠, 여러분. 자, 서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예의부터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더 고차원적인 예의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자, 인사의 기본 자세를 좀 배워볼 건데요. 지금 여기 이게 여자분들이 인사 연습을 하고 계세요. 그죠? 일단 볼게요. 자, 표정은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고 있는데, 인사가 상대에 대한 나의 존중을 그 사람에게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가 아니라 내 몸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정은 웃어줘야겠죠. 밝고 반가운 표정, 그리고 기쁜 표정을 좀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시선은 인사를 하기 전에 인사를 건넬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리고 지금은 약간 앞에 발 쪽으로 좀 시선이 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랑 같이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어깨는 구부정하지 않고 좀 쫙 펴고, 근데 제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상대가 봤을 때 저 사람 나 존중해서 인사하는 거야? 나한테 인사를 왜 저런 식으로 해? 라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어깨를 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머리, 가슴, 허리, 다리는 좀 일직선으로 지금 붙여줘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은 하나같이 지금 다 붙여져 있죠. 무릎 붙여져 있고, 손은 자, 공수 자세라고 저희가 다음 파트에 좀 배울 건데, 인사 연습할 때 잠깐 언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자세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다 여자분이기 때문에 손이, 이거 저 좀 내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이 왼쪽 손을 감싸고 있는 이 공수 자세를 배로 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뒤꿈치를 붙이고 있고요. 앞에 부분을 살짝 떨어뜨려서 한 15도 정도의 간격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그림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같이 여러분이랑 인사 연습하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인사 연습 이렇게 뭔가 세일즈를 한다거나 승무원이거나 뭔가 사람들을 대하는 곳에서 인사 연습을 하루에 1시간씩 막 이렇게 계속 연습을 시켜요. 그 이유가 인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누구나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몸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로 인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인사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게 동영상 강의이긴 하지만 전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면 진짜 한 10번 정도 시키거든요. 지금 같이 일어나서 저 2번만 같이 저랑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표정 아주 밝은 표정으로 준비를 좀 해놓고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여기 놓고 저랑 같이 연습을 좀 해보실 텐데요. 자, 일단 저는 여자기 때문에 아까 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손을
왼손을 덮어서 이렇게 공수 자세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남자분들은 반대로 이제 공수 자세는 남자분들은 이렇게고요. 인사할 때는 남자분들은 그 자연스럽게 그냥 바지 옆단으로 이렇게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자세 아까 어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깨는 좀 반드시 펴주시고 배는 힘을 주어서 이제 좀 자, 이렇게 바른 자세를 좀 유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인사를 할 때 뒤에 지금은 인사의 기본 자세를 배우는 거고 조금 있다가 인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지금은 기본적인 인사의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로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고개를 떨어뜨려서 내려갈 건데 내려가서 잠시 포즈가 있어요. 이게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하고 상대방을 한번 바라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기서 잠깐 쉬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는 겁니다. 자, 왜 내려갔을 때보다 올라오는 게 더 천천히 하냐면요. 자, 상대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고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너무 급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인사를 할 때는 내려갈 때보다 올라올 때 조금 더 천천히 올라온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무릎은 좀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배, 손, 공수 자세 예쁘게 해서 이렇게 배에 올리고 인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로 하고 저희 내려가는 걸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어때요? 쉽지 않죠. 일단 이렇게 연습 한 10번만 해보면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요. 일단 저 2번 연습 얘기했던 것처럼 해봤으니까 실제 지금 학생인 분들은 연습하기가 밖에서 연습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집에서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해보고 이제 실제 뭐 서비스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인사를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공수 자세라는 게 어른들 앞이거나 예의를 지켜야 되는 자리에서 저희가 예를 표하는 손의 자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분은 오른손이 올라와야 되고요. 남자분은 왼손이 올라오는 게 기본적인 공수 자세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저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수 자세가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문을 가는 것은 흉사잖아요. 그때는 손을 반대로 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수 자세의 기본은 여자는 어느 손? 여자는 오른손이 올라와요. 남자는 무슨 손? 남자는 왼손이 올라와요. 그런데 흉사시 저희가 조문 매너도 배울 건데 조문을 갔을 때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으면 저는 오른손을 올리는 게 아니라 왼손을 올려주는 게 맞는 예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는 그게 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손을 반대로 하지 않고 원래 기본적인 공수 자세로 하는 게 바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 자주 학생분들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공수 자세 남자가 왼손이라 그랬는지 여자가 왼손이라는지 헷갈리거든요. 내가 여자면 이렇게 평소에 연습을 하세요. 평소에 계속 이렇게 몸에 익히는 거죠. 내가 남자면 공수 자세 이렇게 해서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해요. 내 몸에 이미 이게 어색하게 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내 몸에 이게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저랑 함께 해주셔야 되는 노력입니다. 자, 비즈니스 응대에서 인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조금 전에 인사의 기본 자세를 배웠어요. 인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실게요. 허리로 하는 겁니다. 허리. 인사는 기본적으로 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종류를 좀 볼게요. 자, 양례가 있고요. 보통례가 있고요. 정중례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인사는 어디를 기본으로 한다 그랬죠, 여러분? 허리라고 말씀드렸죠. 허리가 얼마만큼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사의 종류가 달라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느냐, 인사 매너 제대로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TPO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인사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제대로 된 매너를 갖춘 사람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양례는 15도 내려갑니다. 보통례는 30도 내려갑니다. 정중례는 45도 내려갑니다. 이 허리가 여러분 내려가는 각도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양례는 15도, 보통례는 30도, 정중례는 45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몸으로 조금 익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종류가 아까 3종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표에는 4종류가 있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사실 목례는 인사의 종류라기보다는 인사의 한 종류이기도 하지만 인사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내 몸에 그냥 항상 배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눈으로 예의를 표하는 거래요. 눈을 가지고 당신이 내 앞에 있군요. 당신이 내 앞을 지나가는군요. 라고 알아차려 주는 거. 그게 바로 목례예요. 자, 상대방을 주시하고 만약에 옆에 지나와요. 눈으로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 때 그렇게 하느냐? 가볍게 머리만 숙여서 하는 인사인데 고개만 까딱하지만 절대 그냥 이렇게 대충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인사는 나의 존중과 상대에 대한 나의 존중을 나의 몸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례 역시 간단하긴 하지만 목만 그냥 까딱까딱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과 내 눈으로 상대를 인식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알아차려주는 그게 목례입니다. 어떤 때 하느냐? 자주 마주치고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거나 낯선 사람이라고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인사하는 정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자주 마주칠 때마다 그때마다 15도씩 30도씩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하면 목례만이라도 상대에 대해서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서비스 매너를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 S매 자격증을 취득할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양례는 보겠습니다. 15도 내려가고 반드시 미소를 정말 인사는 기본적으로 표정과 그 미소를 띄고 시작을 하는 게 인사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하느냐? 협소한 공간이나 상사나 손님을 여러 번 마주칠 때, 그리고 동료나 손 아랫사람일 때, 회의나 면담, 대화의 시작과 끝, 이 상황에 따라 어떤 종류의 인사를 하는 것이 매너에 맞는 것인지를 좀 잘 숙지하도록 하고요. 자, 보통례가 좀 자주 나와요. 보통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쓰는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쓰는 인사. 여기서는 목례가 훨씬 더 자주 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인사의 종류에는 그 3종류로 좀 보고 여기는 예의를 표시하는 걸로 인식을 한다면 가장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인사의 종류로는 보통례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인사 30도 내려가는 겁니다. 자, 상황을 보시면 알아요. 손님이나 상사를 만나거나 헤어질 때, 만났을 때나 헤어질 때, 그리고 보편적으로 처음 만남일 때, 자, 상사에게 보고 및 지시를 받을 때, 정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자주 있는 일이죠. 이럴 때는 주로 우리가 보통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정중한 인사, 45도 내려가는 정중한 인사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걸까요? 자, 여기는 웃지 않고 정중하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 정중한 인사거든요. 정중례예요. 이거는 CEO나 VIP 대상으로 하거나 감사의 표현을 하거나 사과하는 경우, 여러분 내가 정말 상대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있어요. 정말 상대한테 사과할 일이 있어요. 그때는 내 몸으로 허리를 깊숙이 숙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사가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사만큼 비즈니스 필드에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인사의 종류 같이 알아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와 같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대요. 여러분의 인생에 Smet 모듈 A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과 그 후에 뭔가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 뭔가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제랑 다른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제랑 다른 오늘의 다른 행동, 여러분 어떤 걸 하고 계시고 어떤 걸 하실 예정이신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 그 파트 1의 비즈니스 매너 에티켓 부분에서 인사 매너를 배우는데 다른 비즈니스 매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함 관련된 것도 있고요. 안내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자, 다음번에 또 다른 비즈니스 매너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